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종 제도나 법령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을 맞아서 달라지게 되는 주요 범죄 관련 치안 대책 그리고 또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이 묻지마 범죄 때문에 참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올해 많이 강화가 된다면서요? 네,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해 발생한 분당 서현역 사건 또 신림역 사건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는데요. 네. 이상동기 범죄는 범죄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응이 대단히 어려운 범죄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개선을 통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 112 신고라든지 또는 현장 출동 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과학수사 기법, 예를 들어서 DNA 분석 또는 조균적 분석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과학적으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뿐만이 아니죠. 마약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관련 수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마약 범죄 대응책들이 좀 다양하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양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범죄가 마약류 범죄인데요. 네. 외국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입국자들이 은밀하게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부터는요, 입국자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고요. 특히 마약류 범죄의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그 전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휴대 물품과 신변에 관한 보안 검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면 유도제 또는 기타 식욕 억제제의 명분으로 이 의약품이 마약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네. 올해부터는 이것들에 관한 금지 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고요. 네. 또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는 반드시 최근에 처방받은 이력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시스템도 좀 많이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네,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11월부터는요, 가해자에게 소위 위치 추적 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작동을 하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특정 거리 이상으로 접근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동안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했는데요. 손목에 착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거든요. 피해자도 그걸 차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재제작하기로 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아예 스마트워치가 없더라도 휴대폰만 있으면 접근에 관한 경보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겠네요. 피해자마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정신적 피해 같은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CCTV 화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런 범죄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도 많이 강화가 되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1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본인이 폭행 피해 이외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공판조서의 열람과 등서를 재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절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법상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지 피해자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공판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즉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대단히 높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올해부터는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한 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공판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좀 빨리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경찰 관련 논의를 좀 해보면 112 신고 기본법이라는 게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인데
그 전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죠. 네,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최근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명확한 입법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요, 허위 신고가, 112 허위 신고가 1년에 4천 건 이상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네. 지난 2022년에는 4,23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위 신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보다 엄격하게 처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장난전화, 공중전화였는데 지금이 더 심각한 건 정말 그 허위 신고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정도가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12 기본법 제정으로 처벌은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과거에는 상습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요. 대부분 일회성 신고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내용을 규정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최종 처벌을 받았는데요. 예.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약간의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짧게. 자치경찰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돼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 시범 실시됩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경찰제에서 조직, 인사, 사무에 관한 권한들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부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 1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총선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예.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따라서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다 주민 친화적인 사무를 더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치경찰제가 벌써 출범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기에 이게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는 좀 속도가 날까요?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만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3년이 되었고 올 4월부터 2기가 출범을 하는데요. 네. 과연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의문들이 있습니다. 예.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 또 활동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주민 친화적인 치안 사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